네, 이번호 JPT N3 시험 성적 50점 올리는 기출문제 풀이특강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카메라로 제 얼굴을 켜고 하겠습니다. 동물 얼굴이 아니라. 자, 바로 시작하시죠. 오늘 3일째 진행하고 있고요. 첫날 파트 1, 두 번째 날 파트 2에 이어서 세 번째 날 오늘은 파트 3에 해당하는 유형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파트 3이죠. 물론 일본어로는 몬다이상이라고 써 있어서 문제 3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 15번, 16번, 17번 이건 헷갈려서 파트라고 따로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파트 3은 빈칸에다가 알맞는 말을 넣는 거고 꼭 한자만 나오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렇게 히라가나로 된 것도 있고요. 또 가타카나로 된 것도 있는데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로 된 거는 많아야 각각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씩이라서 어, 한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여전히 말할 수는 있겠네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기부터 읽을까요? 보기부터 읽어볼게요. 보기부터 읽어보면은 자, 지금 발음을 모르진 않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발음이 다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자만 그냥 조금씩 써보면 되는데요. 자, 이게 문자죠. 문자에다가 요렇게 들어간 거 있어요. 요렇게. 요게 들어가면요. 관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관. 이게 관이라는 게 뭔가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뭐 관계하다의 관자예요. 관계하다의 관자. 자, 이게 관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한자 보시면은 마음 심자다. 이거 보시면 마음 심자인 거는 조금 익숙하시죠? 그래서 관심이라고 한자가 써 있고요. 자, 관심이라 한자를 알기 전에 먼저 발음을 아셨어야겠죠? 칸신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칸신은 곧 관심이다. 아, 관심이구나. 칸신, 관심. 괜찮죠? 마음을 관계시킨다. 즉, 거기다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볼게요. 발음부터 보면 후만이라고 돼 있죠? 후만, 후만. 후만인데 불자죠? 아닐 불자. 아, 아닐 불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자, 두 번째 한자인 삼수변에다가 요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게 만자거든요. 무슨 만자면요? 찰만자예요. 가득 차다 있죠. 가득 차다. 예를 들어 뭐 만 원 엘리베이터 같은 거는 뭐죠?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엘리베이터인 거겠죠. 또 이거는 일본어긴 한데 만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만땅. 주유소 가서 기름 만땅 주세요 할 때도 이 일본어에서 나온 거예요. 만에서 나온 거고요. 참고로 땅은 탕크의 탕입니다. 탕. 그러니까 기름통을 탱크라고 하는데 기름 탱크. 그것을 가득 채운다는 의미로 만탕이라는 일본어가 나온 건데요. 자, 그 만자랑도 똑같습니다. 또는 뭐 만족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만족했다는 게 뭐예요? 그런 어떤 마음이 가득 찼다. 만족스러운 그런 정도가 가득 찼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로 불만, 불만이라고 읽는다는 점 일단 알아주세요. 자, 세 번째 갈게요. 목크효라고 써 있습니다. 목크효. 이건 어때요? 금방 좀 눈치가 나오나요? 머크효니까 왠지 머크는 목일 것 같고, 맞아요. 효는 뭐 효라고 쓰지만은 표로 발음되는 한자들은 효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목표가 되겠습니다. 목표. 자, 눈목자를 쓰네요. 눈목자. 이렇게 생긴 거 눈목자죠? 눈. 자, 표는 무슨 표자죠? 이게 표시할 표자예요. 보시면은 나무 목자가 있죠? 나무 목자 왼쪽에. 옛날에는 표시할 때 나무판에다가 이게 표거든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표인데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뭔가 정보를 새겨 넣었다는 뜻이겠습니다. 목표라고 하는 한자고요. 목크효라고 읽습니다. 자, 네 번째. 네 번째가 조금 어려운 한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이라고 읽는데요. 가만. 음. 자, 가는 이렇게 쓰네요. 음. 이게 일단 우리는 한국어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한자만 읽으면 아만이에요. 아만. 한국어에 근데 아만이란 말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단은 한자부터 써드릴게요. 이거는 나아자입니다. 나아자. 우리 그래가지고 자아 정체성 같은 거 할 때 자아가 뭐죠? 자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잖아요. 자아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아가 되겠고요. 마는요. 마음 심자가 왼쪽에 있네요. 이거 마음 신변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요. 이거는 느릴 만자예요. 느릴 만자. 자, 한번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느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느리다. 자아가 뭔가 내 의지나 내 욕심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게 느려. 뭐냐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참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인내심, 인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가만이라고 써 있으면 한국어에서는 아만이라는 한자는 없지만 일본어로 쓰면 가만이라고 하면요. 참기, 인내 이런 말이에요. 참기, 인내. 그래서 보통 가만 데키르 참을 수 있다. 가만 데키나이 참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답이 무엇인지는 또 이제 본문을 읽어봐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발음이 다 적혀 있으니까 적혀 있는 거 그대로 읽을게요. 고노 케이타이 덴와와까지 읽어볼까요? 이 휴대전화는 이라고 돼 있고요. 가타카나 나왔네요. 보탄이라고 하면요. 버튼이에요. 버튼. 버튼 누르는 버튼. 오시니끄이. 오시니끄이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요렇게 생긴 오스라는 동사하고요. 오스. 그다음에 플러스 니끄이가 붙은 거네요. 니끄이. 자, 근데 오스가 오시가 됐죠? 오시가 됐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마스형이 적용됐다는 거고요. 마스형에다가 니끄이 붙이면 무슨 뜻이죠? 뭐뭐 하기 어렵다라는 뜻이죠? 뭐뭐 하기 어렵다. 오스의 뜻은요, 이게 한자가 뭐냐면요, 누를 앞자예요. 누를 앞. 우리 흔히 압력을 준다 할 때, 뭐, 앞 하잖아요. 뭐, 압축한다고 할 때도 그 눌러서 꾹꾹 눌러가지고 일으키는 일이니까 오스라고 하고요. 오시니꾸이 누르기 어렵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코노 케이타이電話와 이 휴대전화는 못한가 오시니꾸이. 버튼이 누르기 어렵다까지 괜찮으시죠? 버튼이 누르기 어렵다. 토이유 나왔습니다. 토이유. 토이유는 이제는 그냥 바로 기억해 주세요. 토가요, 라고예요, 라고. 이유는 하다. 포 이유라고 하면 라고 하다. 뭐뭐뭐뭐뭐 막 하고 싶은 말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라고 하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하고 싶은 말 쭉 하고 토 이유라고 하면은 라고 하는 그런 라고 하는 뭔가를 자, 모츠가 나왔습니다. 모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츠는 최빈출 단어예요. N3에서. 이게 꼭 답으로 체크되지 않더라도 본문이나 지문 속에서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모츠라고 읽어요. 손수변자의 절사자죠. 절사자. 그래서 가질 지자입니다. 우리 흔히 준비물을 지참하세요라고 하죠. 이게 가지고 참석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지참이라는 게 가지고 참석하다 이런 뜻인데 아니면 휴대품을 소지하고 있나요? 할 때 소지하다도 이 가질 지자 쓰죠. 자, 못 쓰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갖는 그런 걸 갖는 자, 마지막 리오샤라고 있습니다. 리오샤. 자, 리오는 다 이게 크게 발음해야 돼요. 요자 작은 요자 아닙니다. 이용자죠, 이용자. 그러니까 뭐 이르 이용자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핸드폰 케이타이 대화는 휴대전화인데 우리 한국어로 순화하면 핸드폰이라고 해도 괜찮죠? 케이타이 대화와 보탄가 오시니끄이 버튼이 누르기 어렵다 또유라고 하는 뭐뭐를 나니나니오 모츠 리오샤가 모츠 리오샤 모이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도 있다라는 문장이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버튼이 누르기 어렵다는 불만을 가진 이용자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비록 답은 불만이었지만 4번의 가만, 이 가만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정말 많이 나오는 이제 단어고요. 참기, 인내라는 뜻입니다. 자, 16번 가볼게요. 자, 일단 1, 2, 3, 4부터 갈게요. 어차피 다 알아야 되는 거라서 그래요. 그라그라 가볼게요. 그라그라. 그냥 이거는 설명을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외워야 돼요. 그냥 이거는 흔들흔들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흔들흔들. 뭔가 불안해서 덜덜덜덜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뭐 조금 외우기 쉬운 걸 말씀드리면 구라구라잖아요. 구라구라. 우리 구라가 한국어로 우리 구라 치지마, 구라 까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거짓말하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마음 거짓말하면 다들 불편하실 거예요. 아무리 거짓말 고수여도 마음들이 다 불편하신 걸 뭐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불편하시죠. 거짓말 했는데 들키면 어떡하지? 구라쳤는데 들키면 어떡하지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이를 덜덜덜덜덜덜덜덜 막 떨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막 입 떨고 다리 떨고 막 흔들거리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구라치면 불안해서 다리 떨고 있던다. 그래서 흔들흔들 한다. 구라구라는 뭐다? 구라쳐서 흔들흔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가라가라가 있습니다. 가라가라. 가라가라는요, 텅텅이라는 뜻이에요. 텅텅. 그러니까 뭐 한국어에서는 뭐 텅텅 비어 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또는 뭐 통장이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통장이라고도 하는데 뭐 정말 딱 그 텅텅이라는 뜻이고요. 가라가라를 굳이 조금 뭐 외우기 쉽게 하려면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혹시 가라오케라고 아시죠? 가라오케. 가라오케 아시죠? 일본어의 그 노래방에 해당하는 가라오케. 가라오케가 이 가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랑 상관은 없긴 한데 이미지 하기가 좀 쉬워요. 이 오케가 오케스트라거든요. 오케스트라.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텅텅 빈 오케스트라라는 뜻이에요. 가라오케라는 건 노래방이라는 그 기계 하나만 놓여 있고 실제로 오케스트라가 연주해 주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기계에서 스피커로 텅텅 비어 있는 아무도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악단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가라오케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라오케가 뭐다? 오케스트라가 텅텅 비어 있다. 가라가라가 뭐다? 텅텅 비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가라오케 어원과 함께 기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카라오케긴 합니다. 일본어로는 카라라고 해서 텅텅 비어 있다는 뜻인데 그건 또 나중에 또 나오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라바라. 바라바라는 따로따로라는 뜻이에요. 따로따로. 조금 그 우리 일본 뭐죠? 살인 사건 같은 거 다루는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말도 해석이 됩니다. 토막토막이라는 것도 뜻이 있어요. 일단 따로따로든 토막토막이든 공통점이 뭐죠? 뭔가 이렇게 분리시킨 느낌이죠. 또는 뭐 분산시킨 느낌인 거 느껴지시죠? 바라바라를 꼭 기억하시고요. 일본어에서 와리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와리깡. 와리깡. 이게 뭐죠? 이게 한국어에선 더치페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뭐 식사 같은 거 막 다 같이 하고 나서 그냥 우리 서로 엠빵 하자 이런 말 있잖아요. 엠빵 하자. 인원수대로 나눠서 돈을 서로 나눠내자. 뭐 이런 건데, 이때 계산할 때 어떻게 하죠? 계산을? 그러면은 가서 이제 카운터 가서 신용카드로 한 장 한 장, 저 이거 해주세요. 얼마요? 이거 해주세요. 얼마요? 하면 사장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다 해주시잖아요. 어, 그때 바라바라 계산을 바라바라 하는 상황이에요. 바라바라. 바라바라 데 오네가이시마스라고 하거든요. 일본에서도 바라바라 데 오네가이시마스 하면은 사장님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돈을 받을 때 얼마씩 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받으니까요. 이게 따로따로 계산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자, 무라부라를 좀 볼까요? 무라부라. 무라부라는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그 빈둥빈둥이에요. 빈둥빈둥. 막 늘어져 있는 모양이에요. 늘어져 있는 모양. 브라브라. 약간 브라브라 기억하실 때 물론 이렇게 발음하진 않지만 약간 늘어지듯이 기억을 해주세요. 빈둥빈둥, 브라브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고요. 이게 이런 의성어나 의태어가 정말 기억에 잘 안 남아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보고 나는 뭐 이렇게 외워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봄으로써 그때마다 자기만의 방법, 뭐 어떤 장면을 상상한다거나 발음을 좀 추가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 뜻이고요. 보겠습니다. 자, 마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마치는 뜻이 거리 또는 마을이란 뜻이에요. 거리 또는 마을이란 뜻인데, 거리라고 쓴다면 한자가 거리 가자를 써야 돼요. 거리 가자. 그리고 이 가로등, 가로등이 뭐죠? 거리에 있는 등이죠. 뭐 종로 일가 예를 들어 뭐 어디 지명 주소할 때 무슨 몇 가 하자면 다 그 거리란 뜻이죠. 마을이라는 뜻으로 쓰려면 한자로는 마을 정자를 써야 돼요.
이 일본어의 마을 정자는요, 한국어의 읍면리라고 아시죠? 한국어의 읍면리 중에 면에 해당합니다. 면. 우리 무슨 무슨 면 하잖아요. 어디 지방 도시 가면은 무슨 무슨 면 하는데 일본어의 이런 마을 정자는 면 정도 크기의 마을을 말합니다. 그렇게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둘 다 발음이 마치라고 읽힙니다. 근데 여기선 거리라는 의미겠네요. 자, 거리를 마치요. 거리를 뭐뭐뭐뭐뭐 시대에 따라 시대에 따라가 나왔네요. 자, 하고 있으니 라는 뜻이죠. 하고 있자니 하고 있으니 타라가 이제 가정이죠. 하고 있으면 이런 타라 가정을 쓰고 있는데요. 하고 있으면이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어색해서 뭐 있은이라고 번역을 하는 센스를 좀 발휘해 봤습니다. 야마모토상. 사람 이름이네요. 야마모토 씨. 니아따라고 되어 있네요. 이 아우는 만나다죠, 만나다. 만나다니까 야마모토 상니 아따. 야마모토 상과 만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리를 자 보세요. 거리를 흔들흔들은 어색합니다. 구라구라 구라치면 흔들린다 기억나시죠? 가라가라 텅텅 빈 건데 지금 거리를 텅텅 비고 있는 걸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리를 아마 이렇게 터벅터벅 약간 정처 없이 그냥 걷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바라바라 말이 안 되죠? 거리를 따로따로 하고 있다? 말이 안 되죠. 시대 있다가 어쨌든 따로따로인데 브라브라가 정답이에요. 왜냐면 이게 빈둥빈둥이라고 했는데 제가 거리를 빈둥빈둥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터벅터벅 느릿느릿하게요. 정처 없이 그냥 산책하는 모양인 거예요. 브라브라가. 괜찮죠? 그러니까 빈둥빈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목적 없이 그저 그렇게 천천히 보내는 시간을 빈둥거린다고 하죠. 빈둥빈둥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거리로 옮겨오면 터벅터벅 정처 없이 그냥 걷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 가려고 걷고 있던 게 아닌 거죠. 그런 와중에 누군가와 부딪힌 거죠. 만난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17번 가겠습니다. 자, 17번 보시면요. 세미나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 몇 번까지 있죠? 오케이. 자, 세 문제만 하고 좀 끊을게요. 너무 길어질까 봐 그렇습니다. 자, 세미나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세미나니参加 시다이 히토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한자 이게 일단 가타카나가 나왔어요. 세미나 参加 시다이 히토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세미나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가가 상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잠깐 요거 먼저 보고 갈게요. 보기부터 보고 갈게요. 보기들이 다 한자로 써 있고요. 그냥 사실은 한자를 읽을 수 있냐 없냐 정도의 문제이긴 한데 하나씩 볼게요. 자, 1번은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말씀 언변에 발을 정자가 있네요. 자, 이거는 증명할 증자예요. 증거, 증언, 증명 이런 말 있죠? 다 이 증자를 써요. 또는 보증, 보증도 이런 말 쓰는데요. 요게 증자다. 원래 발을 정자에서 정정정증증증 이렇게 발음이 좀 변형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어 발음으로는 쇼라고 읽습니다. 쇼. 자, 그 다음에 요 한자는 그래도 조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밝을 명자죠?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란 단어였던 거죠. 증명. 쇼메라고 읽습니다. 메이라고 읽고요. 쇼메. 증명까지는 괜찮죠? 뭔가 증명해보세요 또는 증명사진 가져오세요 할 때 괜찮죠? 자, 마지막에 지금 이 한자 지금 네 가지에 다 공통되게 있는 한자가 있죠? 요 한자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죠. 이게 뭐냐면 서라는 한자예요. 책이라는 뜻도 있고요. 쓰다라는 뜻도 있어요. 명사로는 책, 쓰다라는 뜻으로는 동사죠. 자, 발음은 쇼라고 읽어야 돼요. 쇼. 포인트는 짧게 발음해야 된다는 거고요. 절대 쇼라고 길게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서라는 의미죠. 지금은 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는 책뿐만 아니라 문서도 괜찮거든요. 문서. 문서의 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서, 쇼메쇼라고 하면 증명서가 되는 거죠. 괜찮죠? 자, 2번은 보겠습니다. 자, 이 한자.
자, 영자죠. 령. 수령할 영자예요. 수령할 영자. 보시면은 왼쪽이 령자죠. 오른쪽은 혈자긴 한데 오른쪽은 발음이랑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령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령. 자, 이거는 거둘 숫자예요. 거둘 숫자. 거둘 숫자. 령수서. 료슈쇼. 발음이 료슈쇼라고 돼 있죠? 영수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 쉽게 말하면 영수증 같은 문서겠죠. 내가 이걸 구매했다는 영수증 그런 증명이 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료슈쇼 기억해 주세요. 괜찮죠? 지금 영수서라고 되는데 이 앞에서 배운 증을 써도 돼요. 영수증이라고 해도 되고요. 발음은 그러면 쇼가 길어지겠네요. 서는 쇼가 발음이 짧으니까 긴 발음을 써서 료슈쇼라고 해도 영수증 오케이 괜찮습니다. 물론 일본어에서는 레시토라고 해가지고 레시토라고 해도 의미를 알아듣습니다. 이건 영어식 발음이죠. 그 receipt라는 영어 단어를 일본식으로 읽어서 레시토라고 있는 건데요. 다 영수증, 영수서와 같은 말이니까요. 뭔가 필요할 때는 이걸 요구하시면 돼요. 레시토 그다사이라고 하셔도 되고 료슈쇼 그다사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3번 갈게요. 이거는 신청할 신자죠. 신청할 신자. 자, 요 한자가 한국에는 없는 한자예요. 그래서 발음은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요것만 기억하세요. 끼우다라는 뜻이에요. 끼우다. 끼우다. 끼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냥 읽으면은 모시코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때요? 신청해 끼워 넣는 거를 일본어로 모시코미라고 있는데요. 앞에 한자를 모시라고 읽어요. 모시, 뒤에 거를 코미라고 읽어요. 그래서 코미라고 일본어로 붙으면요. 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뭔가를 끼워 넣다, 뭔가를 끼워 넣다, 뭔가를 끼워 넣다 이런 의미거든요. 뭐뭐뭐 코미, 뭐뭐뭐 코미 하면요. 그래서 신청할 신자에 끼운다는 건 뭐냐면 신청을 끼워 넣다. 이게 뭐냐면요. 그 신청자 명단에 내 이름을 끼워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뜻은 신청이 됩니다. 그냥 이 자체로 모시콤이라고 하면 신청이라는 뜻이고요. 자, 쇼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시코미 쇼가 되겠네요.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신청서. 아, 물론 신청서라는 한자가 실제로 있긴 있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청할 청자를 써가지고 신청서라고 쓰고 신세쇼라고 써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개 같은 말이에요. 신세쇼, 신청서를 한자를 그대로 썼고요. 이거는 아니면 일본식 한자인 이 코미를 써가지고 모시 코미 쇼라고 해도 신청서라는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신청서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갈게요. 참가의 참자랑 같은 참자가 나왔네요. 이 발음은 산이라고 읽히고요. 자, 이게 이제 참가할 참자죠? 참여, 참가한다는 뜻이고요. 자, 요거는 뭘까요? 요게 생각할 고자예요. 두 번째 게. 우리 흔히 사고방식의 사고라든가 고려한다거나 뭔가 고려해 볼게요라고 고려한다는 것도 다 뭐죠? 생각해 볼게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쇼를 썼네요. 쇼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서자니까요. 참고서네요. 참고서. 참고가 상코라고 하거든요. 이 참가할 참자에 생각할 고자 써가지고 상고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서 붙여서 상고쇼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뭔가 볼만한 교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정답이 몇 번인지 볼게요. 세미나니 상가 시다이 히토와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뭐뭐뭐에 나니나니니 주쇼 심의 기보비요 가입대 그다사이 라고 돼 있죠. 자, 어디에 써야 될까요? 주쇼는 일본 발음으로 길게 발음, 짧게 발음인 거 아시죠? 짧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쇼는 주소. 자, 시메는 뭐냐면요. 성명이에요. 성명. 시메라고 있고요. 이 씨가 성이란 뜻이죠. 성. 뭐 박씨, 김씨 할 때라는 이 성씨라는 뜻이에요. 성씨. 시명. 일본어에서는 이 시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성과 이름.
그래서 성도 쓰고 이름도 쓰라는 말입니다. 심해라고 읽어요. 심해. 그다음에 기보비 이게 이제 희망일이라고 읽힌 한자인데요. 기보비 해야 되겠습니다. 희망이 기보고요. 비는 일이거든요. 희망 날짜. 아마 뭔가 세미나가 여러 날짜에 지금 준비가 돼 있어서 어떤 날짜에 참가하고 싶은지까지도 그 표기를 해야 되나 봐요. 거기 그것을 희망 날짜를 카이테 쿠다사이 써 주세요라고 돼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신청서에 주쇼 申し込み書に 주소,氏名, 기보비を 書いてください. 주소와 성명 그리고 희망 날짜를 써주세요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다른 건 말이 안 되죠. 증명서, 쇼메쇼에서 쓰기는 어렵죠. 료슈쇼 영수증에 써달라 그런 것도 영수증에 쓸 거 아닌 것 같고요. 상코쇼도 주소나 성명, 희망일을 쓰는 거에는 적합하지 않죠. 네. 조금 한자 해설이 좀 길어져가지고 오늘은 좀 세 개씩 끊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거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다음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JPT N3는 50점 상승 제가 꼭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